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파이코인이 최근에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2차 마이그레이션을 언제 할 것인지 궁금해 했는데, 앞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나면은 아마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1차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뭐 2차 마이그레이션에는 모든 레퍼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너스도 포함시켜서 2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로드맵대로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파이코인의 그 토크노믹스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본래 우리가 그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다. 우리 파이코아 팀에서는 제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 파이코인 가격 관련해서 워낙 많이 예측보다는 떨어져 있으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파이코인 코아팀에 컴플레인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와 같은 댓글도 달리기도 하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큰 그림에서는 우리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의 가격만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생태계 확장만 제대로 시켜 나가면은 우리의 가치는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우리는 올 것이다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이코인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차 마이그레이션 받아난 것을 락업을 시켜 놓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락업 해제를 하기 위해서 락업을 그대로 3년 동안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더만은, 갑자기 에러 코드가 뜨면서 이와 같은 에러 코드를 복사를 해서 코아팀에 문의를 하시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뭐 모든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메시지가 뜨길래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진행하라는 대로 하는데 뭔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뜨는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다시 내 지갑으로 락업됐던 수량의 파이코인을 옮겨 놓고 나서 다시 락업 액션을 취하니까 그대로 3년간 100% 락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장 파이코인의 어떤 가격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3년간 락업 시기 놨던 것을 100% 3년간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파이코인을 뭐 필요하면 사용해야 될 게 있을 때는 제 집사람의 파이코인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상당히 반가운 소식,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그동안 니콜라스 박사가 이 파블릭에서 요즘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오픈넷 이후에 어떤 코아팀 리액션도 취한 바가 없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컨센서스 2025 토론토에서 열리는 여기에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키노트 스피커로 등장을 하게 된다 하는 뉴스를 보고,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뉴스 중에 하나다. 그동안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의도 하면서 이 분산 원장 관련되는 전문가인 니콜라스 박사가 파이코인의 인지도를 상장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높였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니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고 저도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뭐 5월 14일, 15일, 16일 사이에 언젠가 발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할지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2025에서는 주로 이제 블록체인과 디파이, 웹3,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할 수 있고 100개국 이상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엄청난 큰 규모인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컨센서스에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연사로 등장을 한다. 그러므로서 그런 그 연설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 아니냐. 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하고의 교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고 트럼프 아들인 에릭 트럼프도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찰스 호스킨스가 이제 참석을 한다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을지 나중에 저보다도 더 빠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도 한번 훑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동안 SEC 의장으로 지명됐던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취임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폴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폴 애킨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이분은 SEC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2002년도, 2008년도 이 동안에 꽤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주로 생각이 혁신과 자유시장 여기에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권과 이런 그 상품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규제 완화와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SEC의 전 위원장으로 있던 게리 겐슬러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이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폴 애킨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니까 위원장으로 다시 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이렇게 이제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는 정권보다는 상품 쪽으로 이제 좀 더 권력을 이양하는 쪽으로 하고 정권은 좀 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디파이라든가 이런 규제 장벽을 좀 더 완화시킬 것 같다. 이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그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이라든가 이 블록체인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게 되고 글로벌 암호화폐 흡으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내 앞장서고 있는 데이비 sak스하고도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출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컨센서스 2025에 어떻게 반영돼서 연사들이 발표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준 의장이 상당히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느냐 하면서 상당히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언급을 했던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암호화폐 주류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은행 규제 등이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법적으로 진행돼 나가는데 연준은 항상 협조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금리 인하에 욕먹고 있는 것을 암호화폐 쪽에 스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걸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확한 뉴스는 아닌데 아마존이 XRP 결제 허용할 예정이다 하는 것이
워처그룹 뉴스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리플 생태계에 빅뱅이 예고된다 하는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거론되던 것들이고, 우리 아마존에는 파이코인도 결제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우리 니콜라스 박사도 직접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망을 기존 있는 리플 또는 스텔라가 암호화폐의 결제 시스템에 아마존에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뭐 확인된 뉴스는 아니니까 워치그룹에서는 예정이다, 허용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제 이 글로그에다가 문의를 하나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 리플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의 앞으로 향후 전망, 사실 여부 이와 같은 걸 물어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런 향후 전망이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리플이 결제 시스템에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스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의 하나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봐서 앞으로 아마존과 파이코인의 관계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 뉴스로 잠깐 돌아가면은 신한투자증권이 솔라나 재단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했다 하는 뉴스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에 거기에 뭐 회장과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암호화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신한은행에서 발행했던 NFT를 지금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고 여기저기 이제 옮겨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뭐 어떤 특별한 활동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어서 실제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솔라나 재단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토큰 정권 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 RWA 이런 활용한 자본시장 혁신에 서로 업무 협력을 하겠다. 이것이 신한은행이 STO라든가 RWA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되 솔라나 재단하고 협력을 하겠다, 뭐 이와 같은 뜻인 것 같고, 신한증권에서 아마 카스타디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한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도 공동 연구하겠다. 요 세 가지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고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 은행과 정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져와 봤고,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싱크탱크에서도 STO 관련 전문가를 합류시켜서 이렇게 STO 법제화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재명 얘기만 하면은 뭐 상당히 또 이런저런 댓글을 달지도 모르는지만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암호화폐에 새로운 정권 누가 들어오더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호화폐 하면은 돈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질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앞으로 생태계를 통해서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빠른 기술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어떤 실험을 넘어서 앞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곧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스마트 계약이 혁신을 강조했지만은 이 스마트 계약이 실제 생태계에 활용되는 그런 순간, 이렇게 RWA라든가 뭐 STO라든가 뭐 모든 것이 활용되어 가는 그런 생태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실물자산 토큰화가 좀 더 유연화되면은 부동산이라든가 뭐 정권이라든가 모든 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도 활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면은 파이코인 관련되는 생태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파이코인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런 디지털 자산의 변화를 경험해 보면서 그곳에서 본인들의 기회를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